100년을 살아온 아침, 창밖의 계절이 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노후에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그저 통장의 숫자로만 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긴 세월을 지켜보니 진짜 가난은 무심코 내뱉는 말의 온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지 오늘 조용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고요한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신가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은 관계의 거리와 말버릇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재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가 조금 크거나 혹은 말이 조금 거칠어도 사람들은 기꺼이 이해해주곤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한창 바빠서 그렇겠지 삶이 치열해서 여유가 없나 보다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가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모든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단순한 성격이나 기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인격이자 삶을 대하는 내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노년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입버릇처럼 어차피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든 어차피 달라질 게 없어. 결국 사람은 다 똑같아.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이런 말들을 참 쉽게들 하십니다. 사실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보니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 또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무거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뱉는 첫 문장이 늘 어차피로 시작된다면 그 대화는 이미 시작되기도 전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내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책을 읽어도 길가에 핀 예쁜 꽃을 보아도 어차피 금방 시들 텐데 라고 말할 사람에게 누가 마음을 열고 다가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둘씩 내 주변에 생기 있는 기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의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는 왜 그렇게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상처받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무언가에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미리 기대를 꺾어버리는 쪽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려고 세운 튼튼한 담장이 결국 나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가끔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그저 솔직하게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늙으면 현실을 더 정확히 보게 되는 법이다. 맞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대화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상대의 마음에 무엇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일어서는 상대방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뒷모습이 가벼워 보입니까?
아니면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은 듯 축 처져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가슴 아픈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단지 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과 대화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의 의욕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일지라도 끝이 늘 부정으로 닫히게 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 어둠보다는 빛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섭리일 뿐입니다. 방안이 고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어차피라는 말은 내 삶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마지막 우연한 환대와 작은 기적들을 내 손으로 직접 밀어내는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내 말의 끝이 아직은 따뜻하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노쇠하고 가진 것은 줄어들었을지라도 말 끝에 작은 희망의 틈을 남겨두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온기가 머무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은행 통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진짜 노후의 재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한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여줄 한 사람, 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재산을 매일 아침 입 밖으로 내뱉는 작은 말버릇 하나로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말은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굳어진 말버릇은 이제는 나의 성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매 순간 내가 선택해온 결과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그 단단해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고목나무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결론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가? 대화가 끝난 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어떠한가?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넓은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며 그 마음을 어떤 온도의 말로 세상에 내어놓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고통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처와 배신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은 참 좋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단한 마음, 그것이 진짜 노년의 내공입니다. 말 한마디가 노후의 재산을 갉아먹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삶의 풍경을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가에 맴도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날카로운 어차피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조금은 서툴더라도 따뜻한 환대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100년의 세월을 견디며 배워야 할 가장 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옳다는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체온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내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내 말의 온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삶을 완성해가는 마지막 과정이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사실을
고요한 아침 햇살 속에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결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균열을 메우는 것 또한 아주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평소와는 조금 다른, 조금은 더 다정한 말끝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중반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본론의 주제는 사라진 기회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실이라고 하면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 것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정말로 뼈아픈 손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곁을 떠나가는 기회들입니다. 이 기회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기에 더 발견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교수님은 창밖에 마른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년의 기회라는 것은 젊은 시절처럼 거창한 사업 제안이나 승진의 기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 곁을 맴돕니다. 누군가 문득 건네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마주친 이웃이 수줍게 건네는 같이 걷자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조심스럽게 부탁해오는 아주 작은 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기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작은 손길들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이나 사소한 참견으로 치부하며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외로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것이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아무도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기쁜 이야기를 전해도 당신은 곧 그것을 체념의 언어로 덮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게 다 한때다, 나중엔 다 소용없다 같은 말들로 상대방의 설렘을 꺾어버리는 사람 곁에 누가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서툰 이야기가 귀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노년의 처세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들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지혜입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오래된 책상 위에 찻잔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찻잔 속에 담긴 차는 이미 식어버려 김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식어버린 차를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저렇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 차가운 김만 내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당신이 외로운 진짜 이유는 세상이 각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표정과 말투가 이미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정직한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를 빌리러 왔다가 당신의 독단에 지쳐 떠나갑니다. 당신의 경험을 들으러 왔다가 당신의 훈계에 숨이 막혀 발길을 돌립니다. 기회는 사람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고 있으니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립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집을 소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 세월의 무게가 타인에게는 거대한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잘 사는 노년은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연습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말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할 말은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단지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려던 사람들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려던 유익한 정보들이 차단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젊은 세대가 가져다 줄 새로운 활력과 기회는 사라집니다. 세상 참 말세다라고 혀를 차는 순간 세상이 여전히 품고 있는 아름다움과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깁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손실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웃어주던 손주의 미소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가끔 전화를 하던 후배의 연락이 끊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나의 날 선 말들이 가시처럼 돋아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설령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고맙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노인네한테 뭘 이런 걸 다라고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의를 민망하게 만드는 거절일 뿐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는 눈은 감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릇을 바로 세우는 일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비판하기보다 끄덕여주는 것, 그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투명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자아의 색깔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어 주변을 물들이려 하지 말고 주변의 색깔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는 과정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제안이 눈물겹게 고마운 기회라는 것을, 짧은 산책의 동행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선물인지를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부는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잃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할 사람의 온기와 연결의 기회를 지키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노년의 처세는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온기가 감돕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따라 새로운 삶의 조각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하게 대접했는가? 나는 혹시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말로 누군가의 희망을 꺾지는 않았는가? 보이지 않는 손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열쇠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짧은 시간이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애로움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어도 곁이 싫으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성공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사라진 기회들을 아쉬워하며 과거를 뒤돌아보곤 합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을 걸, 그때 그 사람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남은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을 채울 새로운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필터를 걷어내면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노년의 매력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법 같은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회가 아니라 마음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이 되고 짧은 경청이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기회들 말입니다. 교수님은 창밖의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삶은 끝까지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고요?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세상은 우리를 외톨이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연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품어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물리적인 단절보다 마음의 단절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합니다. 내가 냉소적이면 세상은 차가운 곳이 되고 내가 따뜻하면 세상은 온기 넘치는 곳이 됩니다. 나의 태도가 나의 세상을 결정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바꿔놓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내어주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쓸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는 얼굴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것이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릅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그 짧은 순간 세상은 가장 화려하고 깊은 색으로 물듭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을 지나 이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 안는 깊은 색깔을 내야 합니다. 사라진 기회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보이지 않는 손실을 막기 위해 오늘 나의 표정을 정돈하십시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은 얼굴인지 아니면 다가오려던 발길도 멈추게 하는 차가운 얼굴인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의 눈빛을 봅니다. 그 눈빛에 담긴 진심과 온기가 기회를 부르는 자석이 됩니다. 노년의 초세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깊은 침묵과 따뜻한 시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끝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가꾸는 일입니다. 외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밭을 일구어 누군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시 기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노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놓친 수많은 기회들 뒤에는 항상 우리가 버리지 못한 고집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노년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은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마음을 나누는 법, 그리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법을 말입니다. 교수님의 서재에는 이제 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포근한 이불 같았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기회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긴 여행의 끝에서 마주해야 할 진짜 결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 속삭임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우리의 노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 문을 여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름에 환한 미소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성공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눈 속에, 그리고 당신이 내뱉으려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어 단맛을 내듯 우리의 인품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사라진 기회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과 겸손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더 넓은 바다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타인을 포용하고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교수님은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주는 그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창문 같은 사람 말입니다. 노년의 기회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사라진 기회들의 미련을 갖기보다
지금 내 곁에 머물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을 아쉬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과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이 만드는 대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노년이 향기로운 꽃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분명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롭게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겸손과 경청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당신의 방 안으로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의 노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안녕과 평안을 빕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두 번째 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다룰 본론의 두 번째 이야기는 사라진 기회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처세와 습관이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노년의 기회라는 것은 젊은 시절에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회라고 하면 거창한 사업 제안이나 큰 재물이 들어오는 일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창밖의 마른 나뭇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노년에게 찾아오는 진짜 기회는 아주 작고 사소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친구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일 수 있습니다. 혹은 동네 어귀에서 만난 이웃이 건네는 같이 산책이나 하자는 가벼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아주 작은 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고 다시 꽃 피우게 하는 소중한 기회의 씨앗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씨앗들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외로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 바쁜 법이며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곳은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도 당신은 곧 그것을 체념과 부정의 언어로 덮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게 다 한때지 나중엔 다 소용없어 라는 말로 상대방의 설렘을 꺾어버리는 사람 곁에 누가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혹시 세상의 모든 문을 굳게 닫아버린 성벽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경험이라는 성벽이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유연해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가시에 찔릴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세월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당신이 외로운 진짜 이유는 세상이 각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표정과 말투가 이미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정직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를 빌리러 왔다가 당신의 독단에 지쳐 떠나갑니다. 당신의 경험을 들으러 왔다가 당신의 훈계에 숨이 막혀 발길을 돌립니다. 기회는 사람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고 있으니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손실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흔히 매사에 부정적이면 좋은 정보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통찰은 놓치고 삽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 곁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귀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노년의 처세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들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경청과 그 끝에 맺히는 부드러운 침묵에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연습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할 말은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설령 그것이 당신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고맙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노인네한테 뭘 이런 걸 다 하라고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의를 민망하게 만드는 또 다른 거절일 뿐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는 눈은 오직 감사의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비용이 들지 않는 손실이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금방 눈에 띄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웃어주던 손주의 미소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가끔 전화를 하던 후배의 연락이 끊길 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세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나의 날 손말들이 가시처럼 돋아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릇을 바로 세우는 일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비판하기보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투명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자아의 색깔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어 주변을 물들이려 하지 말고 주변의 색깔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는 과정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제안이 눈물겹게 고마운 기회라는 것을, 짧은 산책의 동행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선물인지를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부는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잃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할 사람의 온기와 연결의 기회를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노년의 처세는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온기가 감돕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따라 새로운 삶의 조각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하게 대접했는가? 나는 혹시 세상은 원래 그래라는 말로 누군가의 희망을 꺾지는 않았는가? 보이지 않는 손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열쇠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짧은 시간이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애로움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어도 곁이 싫으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성공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사라진 기회들을 아쉬워하며 과거를 뒤돌아보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필터를 걷어내면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노년의 매력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법 같은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회가 아니라 마음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이 되고 짧은 경청이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기회들 말입니다. 삶은 끝까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다면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세상은 우리를 외톨이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연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품어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물리적인 단절보다 마음의 단절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합니다. 내가 냉소적이면은 세상은 차가운 곳이 되고 내가 따뜻하면은 세상은 온기 넘치는 곳이 됩니다. 나의 태도가 나의 세상을 결정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바꿔놓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내어주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쓸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는 얼굴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것이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해가 지기 직전의 황혼과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은 가장 화려하고 깊은 색으로 물듭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함을 지나 이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 안는 깊은 색깔을 내야 합니다. 사라진 기회들을 슬퍼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손실을 막기 위해 오늘 나의 표정을 정돈해야 합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은 얼굴인지 아니면 다가오려던 발길도 멈추게 하는 차가운 얼굴인지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의 눈빛을 봅니다. 그 눈빛에 담긴 진심과 온기가 기회를 부르는 자석이 됩니다. 노년의 처세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깊은 침묵과 따뜻한 시선에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가꾸는 일입니다. 외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밭을 일구어 누군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시 기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놓친 수많은 기회들 뒤에는 항상 우리가 버리지 못한 고집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노년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은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마음을 나누는 법, 그리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법을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 속삭임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 문을 여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름에 환한 미소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 속에, 그리고 당신이 내뱉으려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어 단맛을 내듯 우리의 인품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사라진 기회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보이지 않는 손실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과 겸손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더 넓은 바다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타인을 포용하고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창문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노년의 기회는 사소하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사라진 기회들의 미련을 갖기보다 지금 내 곁에 머물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향기로운 꽃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분명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지만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롭게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겸손과 경청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당신의 방 안으로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의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안녕과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참 많은 말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내 성격이나 삶을 통째로 바꾸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내뱉는 문장의 마지막 끝마디 하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마침표를 찍는 대신 그래도 오늘 하루는 참 좋았네 라고 작은 쉼표를 찍어보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의 잔상을 남기셨나요? 혹은 스스로에게 어떤 결론을 내어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울림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조용한 사유의 끝에 남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편안하게 나누어 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격려가 이 조용한 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